코스피 지수가 장중 저점으로 밀려나면서 하락으로 넘어오고 있는 종목들도 하나둘씩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410개가 넘는 종목이 420여 개 종목이 현재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오르고 있는 종목은 270개 종목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내에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상승세에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유증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오늘 3% 넘는 강세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직하우스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 가운데서 가장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블 CNC까지 같이 랭크가 되면서 중국 모멘텀을 보고 있는 쪽에서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과 국도화학 1에서 2%대 상승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일단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들이 좀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흐름 어떻게 좀 파악해 볼까요? 네, 일단 시황이 조금 이제 악화되다 보니까 뭐 소비재라든지 뭐 코스닥도 그렇고요. 뭐 오락문화 쪽, 엔터 쪽으로 조금 쏠려 있는 시황인데 그쪽과 연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그 머스크사 주가 반등 얘기 해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운임 인상폭 조금 결정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뭐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강은 대리님도 뭐 계속해서 중국 관련주를 좀 체크를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의 어떤 그 브랜드력을 갖춘 회사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곤 하는데 과거의 중국 관련주인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수혜지역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피해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내 소비주 관련돼서 이제 종목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중국 내에서의 어떤 그 브랜드 인지도가 좀 있는 업체들, 어차피 이제 기술력이나 그런 쪽에서는 중국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브랜드 가치를 가진 회사들에 대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베이직 하우스라든지 AVCNC, 거래소 쪽에서는 라게다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 일단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현대생선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14일에 이 종목이 신저가가 나왔거든요. 이제 바닥 좀 잡혔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업황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이제 해운 업황이 좋다고 보는 사람은 없죠. 개선 가지고 지금 운임 단가도 좀 조절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업황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성중공업 그 컨테이너 수주 취소 얘기 나온 것만 보더라도 아직 이제 업황이 좋아질 조짐보다는 아직은 좀 횡보 내지는 추가 악화의 그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자체적인 주가만 보면 현대상선은 5일과 200일선 이동 평균선이 완전 역배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완전 역배열 등간격이면 항상 바닥권이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쪽의 기술적인 포인트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저가가 21일 여기 86%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따른 이격 과다에 따른 반등을 노린 매수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상승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1위 종목이 파트론입니다. 장중에 8%까지도 무중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폭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네오즈게임즈 랭크가 되고 있고요. 오늘도 홈쇼핑주가 오릅니다. 홈쇼핑, GS 홈쇼핑이 2% 넘게 오르면서 19만 6,100원권을 나타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와 위메이드 같은 종목군들 1% 넘는 상승세가 현재 구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 일단 전반적인 종목들 보면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링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파트론 한 종목 제약은 다 이제 소비 관련제 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시장 분위기가 오늘은 좀 그쪽으로 쏠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파트론은 4월 16일인가 이제 배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 0.4주. 그래서 예전에 IT 쪽은 항상 이제 공시 내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싹 좋았던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좀 주춤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나쁜 재료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지금 연구원들도 카메라 모듈 쪽은 끝까지 보자 이런 얘기 많은데 관련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홈쇼핑이나 카지노 이런 게임주 쪽은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조정시마다 조금씩 매매는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게임주는 일단 넥토즈가 신고가 경신하면서 1등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따라 붙이는 전략으로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파트론 지금 현재 시총 1조 원을 넘나들면서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 대리님 지금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GS 홈쇼핑도 거의 고점 라인이고요. 좀 매매할 만한 종목들 체크되는 거 있으세요?
일단 뭐 GS 홈쇼핑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21선에서 반등 나오는 모습, 지금 거의 4개월 가까이 21선을 종가상으로 뚫지 않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추세적으로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코스닥 종목들에 비해서 어떤 일시적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수급도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매물이 출회되고 있어요. 이제 GS 홈쇼핑이나 CJ 홈쇼핑 이제 주가 흐름이 비슷한데요. 수급도 약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쪽에서 계속 받쳐주다가 외국인 쪽에서 일시적으로 매수가 안 들어오거나 오히려 매도가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21선 쪽 종가상으로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21선을 좀 깨고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61선과의 이격을 다소 좁혔을 때 그럴 때 좀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이 중에서 좀 어떤 종목이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네, 일단 현재 코스닥에서는 일단 IT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익 대비로 좀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데 수급이 쏠려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끌어올리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적 시즌 이제 앞두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파트론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내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이 미래에셋증권입니다. 14일에 이 종목이 신고가를 내는데요. 차익 매물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도 3% 가까운 하락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락앤락이 나흘째 밀립니다. 2.7% 조정, 한국금융지주와 한솔재지 같은 종목군들 2% 정도의 하락 흐름이 진행이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는 일단 보면은 금융주에서 좀 체크가 되고 있고, 락앤락이 최근에 좀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증권주는 이제 고베타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처럼 시그마가 커지는 날은 항상 급등락이 나오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급락적으로 좀 기운 것 같고요. 대형사 위주로 해서 좀 밀립니다. 한국금융지주도 사실 이제 증권주로 보시면 되겠는데 같이 좀 미래에셋이랑 같이 밀리는데요. 특별한 재료보다는 시황 악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매도 쪽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가 지금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번 초순 반등폭의 61.8%를 이미 되돌려버린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전저점 1930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쪽들이 선물 시장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아마 증권주는 조금 조정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증권주는 말 그대로 이제 시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물어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증권주 시세는 장중에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증권주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 타고 있습니다. 이강훈 대리님은 어떤 종목 좀 체크하고 계세요? 일단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다른 증권수들에 비해서 좀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점 때문에 다른 여타 대형 증권사들에 비해서 금일 하루만 봤을 때 좀 낙폭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락앤락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작년에 한번 이슈가 있었죠.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특히 국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원래 락앤락이 좀 원래 비싸게 거래가 되던 주식이었죠. 근데 그런 것들, 국내에서의 어떤 매출 부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관들이 좀 매물을 출회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보였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약간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기관 쪽에서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좀 지켜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다가, 이제 외국인 쪽에서 마저도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것 같고요. 주가는 21선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중국 관련주 말씀드리면서 살짝 그 종목을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중국 내에서 어떤 브랜드력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올 한 해 계속 테마로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100 종목 내에서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 1위입니다. 메디포스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최근에 좀 고점을 찍고 좀 계속해서 사이 매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련해서 오늘 바이오주가 좀 체크가 됩니다. 이노셀 같이 메디포스트와 함께 올라오고 있고요. JVM과 STS 반도체에 2에서 3% 정도의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특징 한번 봐주실까요, 허 의원님? 네, 오늘 수급이 그대로 이제 종목까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기관 외국인이 코스닥 제약 쪽 좀 많이 건드렸죠. 매도가 좀 나오는데 오늘 업종별로는 좀 파악이 아직 안 됐는데요. 일단 그런 쪽의 수급 때문에 같이 밀려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지수가 거래소보다 좋긴 한데 순환매가 종목 간 테마 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중국 관련 모멘텀은 글쎄요, 지금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중국만한 나라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황 GDP 자체가
예상만큼 8% 이상으로 나와주냐 여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아마 그래도 기대감들은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보수적으로 속내를 잘 안 드러내는 쪽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항상 주가는 이제 뭐 계단식으로 움직임이 있고 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그런 그 주요한 포인트를 잘 골라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과열권이다, 뭐 아니다 여러 가지 좀 의견이 팽팽했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강훈 대리님 좀 종목 점검해 주실까요? 일단 뭐 지금 하락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뭐 제약 바이오 관련 주고요. 뭐 JVM 같은 경우도 뭐 약국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속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종목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꾸준히 코스닥 내에서는 그래도 이제 지치지 않고 계속 갔던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 쪽인데 이쪽에서 조금 일시적으로 좀 쉬는 모습이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는 이제 계속 추가 강세도 나오겠지만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금 일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들 최근에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장비 부품주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쪽으로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며칠 전에도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주가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장기 이평선에서 조금 지지받고 이제 거래가 좀 실리면서 양봉이 나올 때 그때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지금 실적 우려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신규 매수보다는 확인을 하고 매수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점권에서 매물받고 있는 제약이나 바이오 쪽보다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자는 부분 전략적인 포인트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시장의 특징주들 흐름을 살펴봤습니다.